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부터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오늘까지는 아직 무더위가 지속되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 그리고 안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일단 유한양행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야 명절이고 휴일이지만 현재 뭐 미국이나 글로벌 그리고 증시는 내일도 열립니다. 그리고 현재 ESMO가 개최가 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서 계속돼서 이런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제가 일단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도 여러분들께 먼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리그리반트와 랭라자가 이 타그리스보다 더 강력하게 내성을 억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흐름들 우리가 유한양행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슈들에 따른 유한양행의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갈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타그리스보는 결국 이 현재 뭐 우리 리브리반트와 랭라자를 제외하고선 전 세계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싶은 지금 약물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가 이 타그리스보다 리브리반트와 랭라자가 더 강력하게 내성을 억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를 더 우리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저는 분명히 우리의 장기적인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브리반트와 랭라자 병역요법은 이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해서 이 무진행 생존율을 크게 개선을 했다. 그래서 이 최근에 FDA 허가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타그리스보다 더욱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면요.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더 매출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또 로열티 부분이나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현재 ESMO에 우리가 집중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ESMO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단독요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기대를 해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이 리브리반트가 현재 SC 제형으로도 전환되는 부분들을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12월에 SC 제형에 대한 또 FDA 여기에 대한 또 승인까지도 우리가 재료들이 남아 있다. 결국 유한양행 혹은 제약바이오 쪽의 주가의 흐름은 이런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 이 FDA 승인이라는 대형 재료가 나왔고 물론 FDA 승인이라는 대형 재료에 걸맞는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조정은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 말고도 또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개장이 되죠. 우리 개장이 되면 또 다른 빅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금리 인하라는 기대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면 이 지수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지수의 변동폭이 이 유한 양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100%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제약바이오 쪽이 이런 테마로서 단독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변동폭이 크게 나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이 프로그램 매도세나 이 외국인들의 지수 추종에 대한 매도세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상승을 하더라도 또 반대로 이 상승에 대한 지수의 추종에 대한 물량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일단 어제까지 마무리됐던 나스닥 시장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은 보합권 혹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 0.25bp 죄송합니다. 0.25bp 인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나 뭐 CPI나
PPI 지수가 생각보다 좀 예상치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니면 보합권으로 나오거나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0.25bp가 아닌 0.5bp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0.5bp에 대한 확률이 이 77%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대폭 인하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저금리에 대해서 더 빨리 달려나간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뭐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예측이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추석이 끝난 후에 목요일쯤에 그리고 혹시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 ASMO나 또 다른 소식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추석 전에는 이렇게 소강 상태로 있다가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분명 어딘가에 또 투자를 하려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전 고점 대비 근처나 이 쌍고 근처나 혹은 그 위를 뚫어주는 수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축적되거든. 이게 우리나라가 월, 화, 수 명절이 꽤 길게 나오다 보니까 이 유한양행에 대한 재료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월, 화, 수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뭐 폭락이나 지수가 폭락하는 그런 흐름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한양행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가 또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결국 큰 돈을 버는 건 우리가 지금 뭐 15만 원대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과연 언제 나올까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자, 금리나 결국 9월 달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이 재료의 공백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 12월에 이 SC 제형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할 텐데, 그리고 뭐 단독요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가을 동안 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의 공백. 그러면 이 재료의 공백 기간 동안 이 주가의 흐름은 지수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시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큰데,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요, 이전에 6.5% 2000년대에도 이렇게 4년 동안 인하를 점진적으로 해왔던 기록이 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마다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유가 뭘까요?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것도 이 경제에 어떠한 침체 위기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쓰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경제 침체 위기 혹은 경제 침체 우려가 있으면 이 고금리에서 앞으로 이 금리 인하 카드를 씁니다. 금리 인하 카드를 쓰면서 다시 한번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이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자마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건 이 저금리 상태로 안정화가 되어야 그때부터 뭐 현금을 풀던 다른 또 어떤 정책이 나오던 자산 시장은 이때부터 올라간다. 안정화가 될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 유한양의 그 공백기 동안 이 단기적인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여기 이제는 주가가 끝까지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확실한 이 고점 신호를 우리가 맞이를 했을 때는 분할 매도 관점을 가지고 이 분할 매도에 대한 현금화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현금화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수의 하락이 또 급락이 나올 때 유한양행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저점에 대한 눌림목 신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재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중을 싣고 매수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 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유한양행, 지금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은 이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수급이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는 이 수급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물론 마지막 금요일 날장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기는 했지만 이 물량 정도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다. 그래서 뭐 창구별로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창구별로 보면은 금요일날 이렇게 기관계에서 그리고 개인들의 좀 매수가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건 스탠리나 JP모간서울,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이 신한투자증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이 신한투자증권 뭐 항상 이 매도를 만들어내는 투자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목요일부터는 이 구간 언저리에서 분명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한 번 더 개인들의 물량을 좀 떨구기 위해서 이 저점을 깨는 그런 순간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전략을 우리가 한 개에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단기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제가 분석한 결론에 대한 도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저점과 이 고점 신호, 특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 타점이잖아요. 타점. 이 타점만 잘 잡으면 앞으로 돈을 버는데 우리가 문제없이 유한양행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고점 신호를 또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뭐 14만 원까지 볼 거예요. 아니면 난 15만 원까지, 나는 17만 원까지 볼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미리 설정해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건 점쟁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이 점쟁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고점 언저리에서 이 고점 신호라는 게 확실히 뜨면, 이 고점 신호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요? 물론 수급의 주체, 그리고 시장 상황, 네, 그리고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매도와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한양행, 앞으로 저 박프로가 추석 동안 나오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 거기에 따른 또 시나리오가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문자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실시간 타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함께 이끌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석 동안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항상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항상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정보 제공을 해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더 빠르게 저에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커뮤니티에서 혹은 문자로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장 개장이 되면 이 실시간 매도 타점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커뮤니티 링크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링크 따라서 오시면 되겠고,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시황에 대한 브리핑. 우리가 결국 타점을 잘 잡는다라는 건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앞으로 한 달, 두 달의 트렌드는 이런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연휴 동안 정말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지만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을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결국에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타점을 잘 잡고 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타점을 잘 잡는 게 이 개별 기업을 잘 분석을 해서 타점을 잘 잡는 게 아니라, 또 그들만의 우리가 뭐 눌림목이나 고점 신호나 그들만의 또 기법이나 그들만의 전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과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타점을 잘 잡는다. 자, 삼성전자를 4년 전에 9만 원에서 물렸던 분들 지금 4년 동안 계속 손실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주를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이 타점을 잡는 그런 눈이 없다라고 하면 주식시장판에서는 절대 돈을 벌지 못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뭐 내려가시는 분들, 그리고 다들 안전, 항상,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내일부터 또 이 추석 연휴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정보들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방이나 문자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정보들만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석 이후에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월화수도 열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섹터가 어떤 섹터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섹터의 흐름들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석 끝나고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들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분석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도 꼭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